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꼬여가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르면 내일 판문점에서 고위 실무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략센터장,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뭔가 저희들이 이제 좀 정말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네요. 네 번째 편지였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을 했고 이미 조율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근데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라고 하는 것이 좀 상황이 애매할 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0일 날 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6월 1일 날 김영철 그 부위원장을 통해서 보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7월 6, 7일 날 북한에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저 친서를 보냈고 그 친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제 이게 나오신 6.25 참전 그 유해 송환을 한 경우에 8월 1일 날 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8월 24일 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 못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거기에 대한 그 답방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결국은 북한이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친서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협상 과정 속에서도 이게 좀 여러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이게 좀 북한의 문제인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예. 네,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신뢰할 수 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뭐 나이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미 대화를 희망하는 김정은의 그 친서가 왔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친서가 아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트위터가 아니요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어떻게 그럼요.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지금 이렇게 상황이 꼬이게 된 것은 사실 북한에게 있는 거거든요. 폼페이오가 방북을 다 준비했고 또 직접 내가 이제 곧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단됐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바로 김영철 부위원장의 비밀 서한이었다.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마라 라는 얘기였고 그동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자기들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 만큼 다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건 강도적인 요구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첫 번째 조치인 종전선언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지금 북미 간의 협상 교착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고 마침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름 이제 중재 역할, 그래서 대북 특사를 보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물꼬가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네. 사실 이렇게 편지가 4번씩이나 오가고 뭐 일부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시작을 했고 북중 대화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또 대남 전략의 어떤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제반 이런 노력들이 대화가 중단이 되고 원위치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꼬인 국면을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백악관에서 발표하기는 따뜻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예. 그리고 대화의 일정이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예. 보면
미국도 일단 그 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이 재추진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또 만약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까? 언제 열릴까? 어떻게 열릴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죠. 그럼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재방북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뭐 서한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 적어도 북한이 이번에 우리 정의용 특사 방북 후에 돌아와서 전한 그 내용에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는 이제 물론 뭐 비핵화의 시한이죠. 트럼프 예. 대통령 임기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종전선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북한이 자기들이 좀 목리를 부려서 뭔가 얻으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꼬였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테면 이번에 특사가 갔을 때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뭔가의 중재안을 들고 갔고 그걸 북측에 설명을 했고 그걸 북측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됐다면 예. 그렇다면 앞으로 폼페이오 재방북 추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예. 재방북 추진을 통해서 접점이 이루어진다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예, 그 친서의 내용에 추가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예. 김영철 부위원장의 친서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언급을 했을까요? 뭐 어휘가 네. 있었다, 내가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당시에 취소를 할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가 줄 게 없으면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지금 중국이 뒤에서 자꾸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된다면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하겠다. 이런 단서를 좀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친서가 온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번에 북미 관계가 새롭게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이 있느냐, 공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공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역 분쟁보다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얘기가 좀 오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 대통령의 친서라고 하는 것이 외교에 관련해서 그렇게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이 그쵸.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강의 얘기만 하고 예. 나머지 가는데 2차에서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문제의 핵심은 핵시설이라든가 사찰 이런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한표를 최소한의 시한표를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핵 문제 해결하겠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 문제를 본인이 그 서면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쉽게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도 생각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예. 관계 진전의 증거다까지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이 미국으로 좀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사실 그 속의 진위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구절에 ICBM도 등장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에 특사단에 이제 좀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북한에서는 나름 유화 제스처를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아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떤 좋은 제안을 할 것이냐, 어떤 걸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미국의 경고를 일단 경청한 셈이죠.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 안 예, 갔단 안 말이죠. 갔으니까요. 예, 서해 3일을 보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 간의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이 정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육성 신년사로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고 북한 매체에서도 이걸 굉장히 분위기를 띄웠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중단했던 집단 체조 이것도 다시 재개를 했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집권하고 이제 70주년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명실공히 본인의 업적과 또 이제 대내 결속을 위해서 최대한 큰 행사, 멋진 행사, 좀 도전적인 행사 그런 것들을 할 걸로 봤는데 ICBM 안 내놨어요. 다시 말하면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 사실 지금 현재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특히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자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행사를 줄이고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성의를 보인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또는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했다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정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표가 나오고 통상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신고, 검증, 폐기란 말이죠. 이런 단계를 언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그다음에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폼페이오 방북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6.12에서는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그렇게 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신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미국도 발걸음을 움직이는 걸 아마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서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장소하고 시기 있잖아요. 시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로 만약 열리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될 건가? 이 샌더스 대변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워싱턴, 평양 아니면 또 제3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멀리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 수도 없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폼페이오 장관을 한번 좀 보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연말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이후가 가능하고 선거 이전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선거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2차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이번에는 뭐 하나 받아오면 그거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거고요. 장소 문제 같은 경우는 워싱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불러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려고 그러면 많은 걸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안 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2차 정상회담도 중간에서 하지 않을까. 그럼 싱가포르도 중요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제네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네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가는 게 평양에서 가는 게 더 멀어요. 한 2배 가까이.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 가는 건 한 8시간 걸리고 평양에서 가면 10몇 시간 걸리는,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좀 그 부분도 좀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싱가포르도 다시 한번 중요한 장소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3국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도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뭐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저희가 또 대통령이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려사항이 있겠죠. 결국 거리가 멀면 지난번 싱가포르 갈 때도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는데 워싱턴이나 제네바가 되면 더 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야 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후보지에 유력한 대상이었던 판문점도 하나의 고려가 될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상당히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고려 후보지의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좀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돼야 이런 시기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요. 일정상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죠. 예. 그냥 결국 그렇게 되면 10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적기는 10월 중순 그 어간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이를테면 북미 간의 폼페이오 4차 방북이든 뭐든 협상이 이루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폼페이오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많은 그 반대 여론, 비판 여론들을 잠재우고 정말 그걸 11월 선거의 어떤 좋은 이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예. 아마 적극적으로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일단 이건 김정은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아까 저기 센터장께서 열병식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외국 인사 중에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이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열 3인데 예.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글쎄요, 뭐 어제 저녁에도 리잔수 위원장을 위해서 개별 연회도 베풀어주고 굉장히 환대를 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예.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예.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시진핑 주석이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실수를 잘못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는데 예. 근데 그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안 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잔수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서열 3위거든요. 네.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갔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섭섭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네. 또 선물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아무래도 금년에 3번 김정은이 갔기 때문에 예. 거기다 답방 형식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갈 거다. 근데 이제 10월 1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국경절이 있고요. 10월 10일 날은 또 그 당창건 북한에 했어요. 예.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행사가 많아서 쉽지 않고 가면은 10월 말이나 뭐 이 정도 돼서 한번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저는 시진핑 주석은 한번 가야지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제 나왔던 열병식 때 나왔던 뭐 ICBM 나오지 않았지만 재래식 네.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중국제가 좀 판박이어서 이게 중국 기술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 국면 회피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마음으로는 ICBM이든 지난번 2월 8일 건군절 때 화성 14, 15 이런 기존에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왔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 공개하지 않았던 신형, 이를테면 고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화성 13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이 나올 수도 있겠다. 또 SLBM,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예. 그런 미사일들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2mm 그 자주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로켓 탑재, 장갑차 이 두 예. 가지 무기가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런데 152mm 자주포는 외형이나 기술적으로 중국제, 지금 PLZ-45와 아주 매우 닮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대전차 로켓 탑재 장갑차도 중국의 HJ-10과 쏙 빼닮았다. 사실 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 군사 협력이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의 조선인민군 북한군은 중국군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뭐냐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군사 협력을 했다고 하는 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대북 제재의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52mm 이 신형 무기들은 북한에서 소위 주체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무기인데 152mm 자주포는 우리가 자랑하는 K9에 맞서는 무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전차 로켓은 우리의 전차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차.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로켓이거든요. 우수한 성능의 이 재래식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중국과의 어떤 연결 가능성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또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뭐 이 열병식 이외에도 북한이 70주년 맞아서 집단 체조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집단 체조를 다시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게 된 예. 것인데 집단 체조를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는 예. 무엇일까?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반미라든가 전투적 구호 이런 것들을 그 형상화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치 화려한 외교 쇼를 보는 듯한 우리의 그 평창 올림픽에 그래요. 드론 쇼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나오는 건 김정은에 대한 문제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특히 4.27 남북 정상회담 얘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장면 나왔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적어도 북한이 최근에 어떤 의도가 됐든지 간에 적어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대외에 좀 선전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처럼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략센터장 김승재 거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